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최근 책을 냈습니다. 탄핵정변, 구속정변이란 책입니다. 탄핵정변, 구속정변. 부제는 조선시대 원림재판이 21세기 한국에서 정변을 일으키다. 구속으로 흥한 자 구속으로 망한다. 박 대통령이 혼자 지고 있는 저 무거운 십자가를 모두 나누어 지자. 여기 표사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법치주의는 검사와 법관이 죽였다. 과연 이 사람들이 검사가 맞나? 그런 황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해주는 판사가 과연 판사 맞나? 그런 황당한 공소장을 각 하나 수정하지 않고 1년 이상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판사가 맞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언론, 국회, 노조, 변호사가 주인 것이 아니다. 법의 근본 정신, 원리도 모르면서 법률 잔재주로 권력과 돈을 쫓는 검사와 법관이 주인 것이다. 나라의 심장인 청와대를 범죄 조직으로 공표하고 나라의 대통령을 범죄 조직의 수괴로 모는 검사, 법관, 국회가 지배하는 나라. 과연 이것이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 언론, 국회, 검찰, 법원, 노조, 변호사, 학자 등의 문자를 가지고 노는 문신, 양반 계급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사기, 음해, 모략으로 권력투쟁을 벌이는 조선왕조의 연장이다. 이 책은 이분이 탄핵 사태를 관찰하면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쓴 세 번째 책입니다. 탄핵 결정 이전에는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썼고 탄핵이 결정된 다음에는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책을 썼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탄핵정변, 구속정변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구속정변이 이게 좀 생소한 단어지만은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는 뜻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감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탄핵 사태가 시작된 것은 2016년 10월로 잡아야 됩니다. JTBC의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를 기점으로 한다면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이 탄핵 사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정권은 촛불혁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탄핵 사태는, 탄핵 정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혁명의 과정이다. 혁명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혁명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국법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혁명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촛불혁명 주도 세력은 헌법과 법률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권력 유지의 수단,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본다. 더 나아가서 국채 변경의 수단으로 본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촛불혁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촛불혁명이란 말은 집권 세력이나 특히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공개선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언론이 그것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야당 또한 그것을 비판하지 않고 가장 크게 비판해야 될 이 법조인들, 검사, 판사, 변호사, 그리고 법률학도들, 헌법학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이란 말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아무런 견제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마치 공포 분위기에,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공포 분위기에 억눌려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국가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 김평우 변호사가 아주 쉽게, 이분의 특징은 쉽게 글을 쉽게 쓰는 것입니다. 또 부친이 김동리 선생이니까 타고난 이 글솜씨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물을 아주 정확하게 관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건드리는 점이 이 책의 묘미입니다. 어떤 책도 저는 제일 먼저 읽을 때 머리글을 읽습니다. 머리글을 먼저 읽고 책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또 필자들도 이 머리글을 쓸 때 상당히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 머리글의 일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2002년 미선이 보도, 2008년에 저지른 MBC 허위 보도, 2014년 세월호 재난 보도 때 보여준 원초적인 감정 보도에 이어 이번에도 객관적인 사실 보도, 즉 진실 보도의 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마녀 사냥에 빠져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를 마치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이 가지고 논 것처럼 과장 보도하여 마치 있는 모든 국민이 최순실이라는 여인을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마치 척천무나 서태후 같은 권력자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입법, 사법 등 국가 권력은 박 대통령과 장관, 국회, 사법기관이 행사했지 최순실이 행사한 것이 없다. 광우병 보도와 마찬가지로 고의적인 허위, 과장, 조작의 보도이다. 즉 범죄 행위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언론이 법 위에 있어 어느 검사나 경찰, 국민도 언론인들의 허위 보도 범죄를 고발하거나 조사, 처벌할 수 없다. 허위 보도 언론을 같은 언론이 고발, 탄핵하지 않는 한 견제수단이 없다. 지금까지 미선이 광우병 때는 그래도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 숨을 쉬고 있어 진보 좌파의 허위 과장 보도에 대항하는 진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실어주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중동이 진보 좌파의 대열에 합세하는 숨은 변화가 일어났다. 설상가상으로 2016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의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여 의회 권력을 장악하였다. 게다가 여당 내에서 박 대통령의 친이파가 소수로 몰리고 반대파가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여 박 대통령의 친위 정치 세력이 의회 내에서 4분의 1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통상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임기 4년차 후반기에 오는 단임제 대통령의 레임덕이 1년이나 앞당겨 2016년 4, 5월에 벌써 닥쳐왔다. 이렇게 되자 법치보다는 정치에 민감한 이 나라의 머리 빠른 언론인들과 고위직 검사 및 법관들이 기회만 오면 이미 석양의 지는 해가 된 박 대통령을 무시하고 2017년 12월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진보 좌파 또는 보수 우파 중 반박근혜파의 정치인들에게 줄을 서서 자신의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사법 권력을 편파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국회, 검찰, 사법이 한 목소리가 되어 사실상 큰 이득을 본 것도 없고 국정을 농단한 것도 없는 최순실을 마치 김영삼 대통령 때 그야말로 총리와 장관을 제멋대로 오라가라 하며 뇌물을 먹은 대통령의 아들, 김대중 대통령 때의 아들, 이명박 대통령 때의 형보다 오히려 더 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세도가로 그림을 그려 거짓 보도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 감옥소에 가두고 범죄인으로 기소를 하며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죄도 없는 현직 국가원수를 최순실의 공범으로 몰아 죄명도 불명하게 탄핵 소추를 하여 청와대에 유폐시키고 판사들 역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8명의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여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돈 한 푼 안 먹은 깨끗한 대통령을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파렴치한으로 몰아 구속하는 어이없는 불법이 일어났다. 언론, 국회, 검찰, 사법이 일반 국민 서민에게는 법치를 내세워 처벌하고 세금을 거두고 군대에 보내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벌이는 정치놀이에 있어서 상대방 정적에 대하여는 전혀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법을 악용하면서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탄핵 정변의 실체이다. 그러니까 이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 사태의 출발점을 언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의 선동보도. 그러나 과거의 언론 선동보도 때는 조중동이 좌파의 언론 선동을 견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중동까지 좌파의 선동과 합세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고립이 되고 그리하여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파면이 되고 감옥에 가서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인입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신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첫째. 파면이 된 다음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죠. 구속이 된 다음에 파면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죄 확정이 된 다음에 파면이 돼야죠. 파면이 된 다음에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탄핵재판과 형사소추, 형사사건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크게 보면은 단 한 건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사람을 파면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했습니다. 재판이 6개월 진행되다가 선고를 할 만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으니까 또 6개월 구속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재판을 했습니다. 한 번 재판을 하면은 한두 시간이 아니라 10시간 계속되는 재판이었어요. 견디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연장 조치가 취해지자 재판에 불응하고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역사적 재판이 피고인 없이 골석 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년 구형을 했어요. 징역 30년. 그 자리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했습니다. 변호인들의 일치된 이야기가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없다.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인을 사형시킨 다음에 재판하는 이 꼴인, 이 거꾸로 되어가는 사태 속에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정권은 촛불혁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위험한 대북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출발점이 언론의 선동보도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이 김평우 변호사의 이 시국 진단입니다. 이것이 이번 탄핵 정변의 실체이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나는 이 잘못된 정치 문화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조선시대의 양반 정치, 당파 정치의 잔재이다. 또 하나는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부르주아 민주사회의 자유민주법치 제도를 마음껏 농락해야 한다는 레닌식 혁명 전술이다. 이번 탄핵 정변에서 진보좌파의 촛불 세력들은 후자, 즉 레닌의 혁명 전술로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악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였고 보수라고 자처하면서 탄핵 정변을 주도 참여한 세력들은 조선시대의 양반정치, 당파정치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나머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이 바로 이 탄핵 사태의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양반정치, 조선시대의 양반정치가 민주정치라는 모습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좌익 정치 논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조선조적 양반정치와 좌익 정치가 결합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저는 이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신종 양반 세력이 있다. 선동된 기자, 정치, 검사, 판사, 제왕적 국회,
그리고 귀족노조가 바로 대한민국의 신양반층이고 특권층이다. 이 특권층을 격파하는 이것은 촛불혁명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혁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박근혜 탄핵을 통탄해야 하고 슬퍼하는 이 나라의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자유민주 법치의 선진국가로 제2의 건국을 하려면 먼저 시대에 뒤떨어진 양반정치, 당파정치의 악습을 철저히 몰아내야 한다. 특히 이 사회에서 어떠한 특권도 다 없애야 한다. 언론의 특권을 없애 허위 보도하는 언론사와 기자는 수억 원의 징벌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언론의 보도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장을 쓸 때 거기에 대부분이 언론사의 보도문 플러스 검찰의 1차 수사 발표문을 뒤섞어서 넣어놓았습니다. 독자적 조사는 한 건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법치주의를 공산혁명 전술로 악용하는 정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민이나 빈곤층, 민주, 평화운동가 등의 이념적 계급을 이유로 국민의 세금이나 직업, 취업 등에서 특권, 특혜를 주는 모든 이념특혜 입법을 폐지하고 그런 이념특혜 입법을 제정 찬성한 의원에게는 징벌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념특혜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 시위했다고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를 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한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노동자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 민주투사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 이런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이 특혜, 이걸 이념적 특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에서 드러난 망국적인 이념의 대립, 당파의 대립으로부터 벗어나 선진민주 법치국가가 되려면 다른 길이 없다. 한국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법치와 애국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법치 애국의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 후원하는 것이다. 또 본문에서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한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직에서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어야 할 정도로 부패한 대통령이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인데 언론과 대중의 마녀 사냥에 영합한 한국의 검찰과 법관들이 법의 이름으로 불법하게 구속 재판하여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 감옥에 가둔 것인지는 머지않아 역사가 가릴 것이다. 지금은 언론과 대중의 왜곡과 흥분 속에 진실이 가려져 있다. 다만 내가 아는 역사의 진리는 이렇다. 구속으로 흥한 자 구속으로 망한다. 탄핵정변, 구속정변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은 조갑제닷컴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